컴퓨터 본체에도 구멍 꽂을 만한 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이게 앞에 꽂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비싼 컴퓨터예요. 앞에든 뒤에든 꽂을 때가 맞으면 비싼 컴퓨터예요. 자, 구멍이 2개 있죠? 둘 중에 아무거나 꽂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안 들어가면 돌려서도 꽂으시면 돼요. 잘 꽂아졌어요, 선생님. 아니, 너무 누르지 마. 고장나요. 너무 누르지 마요. 선생님 위에다 꽂으세요. 그 아무거나 2개를 구멍 중에 뒤집어 꽂아보세요. 뒤집어 꽂아보세요. 안 들어가요. 그만 넣어요. 그만. 자, 선생님 얘가 앞뒷면이 있어요. USB가. 그러다 보니까 꽂으실 때 안 돌아가면 뒤집어서 꽂으시면 되고, 이제 코드처럼 꽉 맞지가 않아요. 살짝 헐거운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바뀌는 추세로 핸드폰 충전기 있죠. 그거 꽉 맞잖아요. C타입은. USB가 점점 그 형태로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 컴퓨터 구매하시면 다 C타입이 꽂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단자가 방향이 다 틀려요. 어디 방향이 정상인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런 건 없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세로로 꽂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 컴퓨터 만든 사람 나름이어가지고 이렇게 꽂을 수도 있고 이렇게 꽂을 수도 있고 이렇게 꽂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한번 꽂아보시고 방향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다릅니다, 컴퓨터마다. 자, 지금 이렇게 컴퓨터를 꽂으면 다음과 같이 창이 하나 열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용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게 좀 많아요. 자, 일단 요거 떠있는 거는 무시를 하고 꺼줄게요. 오른쪽에 X 눌러서 닫아줍니다. 닫았나요? 자, 원래 USB를 꽂으면 자동으로 USB가 열리기는 하는데 우리가 꺼놓고 나중에 찾아서 쓴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끈 거예요. 그럼 USB 어디서 찾아서 열어야 될까요? 그렇죠. 바탕화면에 보면 내 PC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그거 내 PC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이 다음처럼 좀 작게 뜨면 다루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작게 뜨면 다루기가 어려워서 오른쪽 위에 보면 이렇게 사각형이 달려 있거든요. 요거를 최대화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최대화. 이거 최대화를 클릭을 해서 모니터의 크기에 맞춰서 최대로 키워줄게요. 이렇게 하면 안 보였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커졌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장치 및 드라이브에 보면 선생님들은 아마 2개가 뜰 거예요. 저는 그 저장할 게 좀 많아가지고 하드를 하나 더 사서 넣어놓은 상태라 하드 종류가 좀 더 많은 거고요. 컴퓨터에다가 USB를 하나씩 더 꽂을 때마다 저기 하드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최대한 눌러주세요. 아니요, 더블 클릭하지 말고 클릭만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더블 클릭은 더블 클릭이라고 할 거예요. 일단 옮기기 전에 USB의 이름부터 내가 알아보기 편하게 좀 바꿔보도록 하죠.
저는 이제 학생분들을 같이 사용하는 USB는 요거고, 김기현 USB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림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합니다. 그림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했나요? 그리고 아래서 두 번째에 보면 이름 바꾸기라고 있어요. 이름 바꾸기를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USB 드라이브,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 버튼을 클릭, 그 다음에 맨 아래서 두 번째 이름 바꾸기 클릭. 기다리세요. 그대로 대기. 그거는 선생님 게 아니에요. 그 옆에 게 선생님 거예요. USB 드라이브가 써져 있죠? 그거는 선생님 게 아니에요. 그거는 컴퓨터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위에서 마우스 클릭, 이름 바꾸기, 열기 말고 이름 바꾸기. 네. 자, 그러면 파랗게 됐죠, 글씨가. 저게 블럭이 잡힌 상태고, 블럭이 잡힌 상태에서는 그냥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알림 영역에 여기 A라고 써져 있으면 내가 지금 입력하는 글씨가 한글, 가라고 써져 있으면 영어예요. 누르지 말고 키보드에서 한영키 눌러서 바꿔주고요. 가로, 그리고 본인 이름 씁니다. 클릭하지 말고 그냥 씁니다. 한영키 눌러서 바꿔주고요. 여기 한 번만 눌러요. 두 번 누르셨어요. 한 번 더 누르세요. 가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선생님 성함 여기다 그냥 쓰면 돼요. 클릭하지 말고. 영어 뒤에다 USB라고 쓰면 집에 못 갈 수도 있나? 갈 수 있죠? 자, 한영키 다시 눌러서 영어로 바꿔주고, 한글 옆에다가 USB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돼요. U, S, 그래야 대문자로 나와요. 대문자로 씁시다. 자, 다 하셨다면 비어있는데 요런데 클릭하세요. 비어있는데. 그러면 마무리가 됩니다. 글씨가 이렇게 앞으로 갔다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USB 안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림에다 대고 더블 클릭. 본인 성함을 가진 USB에다 대고 더블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은 조금 뭐가 있거나 아예 아무것도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가 있거나 아무거나 없거나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구매했는데 통이 비었어야죠. 근데 뭐가 있는 분들은 썼던 걸 가져왔거나 아니면 그 샌디스크라고 이제 USB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 거는 그 복급 파일을 같이 저장을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뭔가 좀 담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 폴더가 비었습니다. 이 파일이 비었습니다. 혹은 두 개가 담겨져 있으면 USB가 잘 열려 있는 거고요. 자, 저희는 오늘까지 만든 파일을 USB에다 옮겨 볼 거거든요. 이때
바탕화면이 뒤에 보여야 편하잖아요. 그죠? 자, 얘를 오른쪽에다가 창을 이렇게 오른쪽에다 위치시켜주게 해줄 거예요. 오케이? 자,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 플러스 방향키를 오른쪽을 눌러줍니다. 이게 윈도우 키가 컨트롤이랑 알트 사이에 있는 요게 윈도우 키거든요. 요거 가운데 있는 거, 컨트롤 알트 사이에 있는 거, 요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오른쪽을 통 누르면 이렇게 모니터에 반으로 창 크기가 바뀌어요. 다시 윈도우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누르고 있어요. 방향키 톡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떼서 그래요. 그러면 모니터에 딱 반 크기로 바뀌었죠, 창이. 그죠? 딱 반이죠. 이게 스냅이라는 기능입니다. 얘를 얘를 윈도우 키 누르셔서 이게 뭐냐면 윈도우는 크게 4분할로 화면을 나눌 수가 있어요. 왼쪽이 아래쪽, 오른쪽 이렇게 최대 4분할 또는 2분할로 이렇게 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거의 단축키입니다. 얘를 원래 마우스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되기는. 근데 이걸 잘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단축키를 알아왔어요. 자, 지금 선생님들은 이게 바로 됐지만 켜져 있는 창이 지금 저처럼 여러 개면 이렇게 왼쪽 부분에 켜져 있는 창을 또 불러와 주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듀얼로 쓰실 수 있게 바뀝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저희는 지금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를 여기다 옮길 거죠. 자, 바탕화면에 보면 오늘 만들었던 한자와 특수문자라는 한글 파일이 있을 거예요. 종이글이. 찾아주세요. 찾았나요? 자, 여기에다 마우스 올려놓고 드래그해서 여기로 복사라고 뜨면 마우스를 떼요. 여기다가 비어있는데 되도록이면 무조건 가운데에다 놓는 게 좋아요. 이게 편해요. 그러면 한자와 특수문자가 옮겨지죠. 이때 우리가 바구니를 옮겨 담을 때요. 바구니를 옮겨 담을 때 A라는 바구니에서 B 바구니로 옮겨 담을 때 A 바구니에는 아무것도 안 담겨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달라요. A 바구니에서 B 바구니로 옮겨 담을 때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 근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A 바구니에서 B 바구니로 옮겨 담았는데 A 바구니 게 없어졌어요.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같은 드라이브일 때, 그러니까 바탕화면에서 내가 문서로 옮겼다 혹은 문서에서 바탕화면으로 옮겼다, 그럴 경우에는 같은 드라이버니까 없어져요. 근데 지금 이건 USB에서 컴퓨터에서 USB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드라이브가 다른 거거든요. 이럴 때는 복사가 됩니다. 그림으로 안 보고 글씨로만 복사되는 이거는 보기 방식이라서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지금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죠? 이건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라 익히시면, 이제 선생님들이 회사 일을 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깨달을 거예요. 처음에 이 개념 세우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지금 일을 좀 해보신 분들은 지금 제깍제깍 알아들으시잖아. 자, 넘어갑시다. 자, 영어 학습 자료 부분, 요것도 역시 드래그해서 옮겨주세요. 애국가도 옮겨주세요. 저도 한 번에 옮기는 방법 알아요. 근데 일부러 연습시키려고 하나씩 옮기는 거예요. 지금 보면 보기 방식이
복사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바탕화면 있는 거? 복사 이제 했으니까 얘는 없죠. 지워줄게요. 자, 지울 파일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지울 거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세 번째 삭제, 얘 눌러줍니다. 이거 경고창 안 뜰 수도 있습니다. 저 질문하는 거는 그거라 옵션이라 안 물어볼 수 있어요. 마우스 우클릭, 삭제. 아니 그냥 여기서 칠 거다. 자, 선생님 클릭.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 한 번만 그러면 삭제 클릭. 됐어요. 그럼 없어졌죠. 잘 지워지네요.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 눌러야 돼. 삭제 왼쪽. 한 번 더. 우클릭 오른쪽. 자, 근데 이렇게 지우면 이게 진짜 완전히 지워진 게 아니고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휴지통을 비워줘야 완전히 지워지는 거예요. 바탕화면에 휴지통 찾아보세요. 바탕화면에 휴지통 찾았나요? 네. 휴지통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러면 위에서 두 번째 휴지통 비우기라고 있죠? 그거 클릭. 그럼 완전히 삭제하겠습니까? 물어보죠. 예 눌러주세요. 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옵션이라. 자, 이제 질문 들어온 거. 자, 선생님 오른쪽 위에 창에 보면 최대화 있으시죠? 이 USB 창에 보면 최대화 있죠? 이거 최대화 좀 눌러주세요. 최대화 눌렀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윈도우도 요 위에 있는 메뉴를 리본 메뉴라고 하거든요. 또 안 되네. 자, 리본 메뉴에 보면 보기라고 있어요. 있나요? 보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아주 큰 아이콘부터 내용까지 다양한 아이콘 보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주 큰 아이콘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아이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자, 그 중에서 선생님 저희 자세히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아이콘 크기 어때요? 작아지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쓰고 싶은데 뭐라고요? 안 없어졌어요. 선생님 설명 다시. 앞에 집중. 이거 집중. 아주 큰 아이콘을 누르면, 누르지 말고 설명만 들어. 아주 큰 아이콘 누르면 이렇게 크기가 커져. 자세히 누르면 이렇게 작아져.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아이콘의 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써주시면 되는데,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세히를 많이 씁니다. 아이콘의 크기를 좀 작게 해놓고 언제 만들었는지, 용량이 얼마인지 이런 거 보고 싶어서, 또는 이제 사진을 좀 많이 봐야 된다, 그림이 좀 많다 그러면 큰 아이콘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주 큰 아이콘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큰 아이콘이나 보통 아이콘으로 조금 해놓으시는 게 사용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자, 선생님들 큰 아이콘 찾아서 클릭해 보실까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무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오른쪽에 보면 정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이거 정렬 기준을 클릭하면 그 안에 이름부터 제목까지 쭉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이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애국가가 먼저 한자가 나중일 거예요. 맞아요? 자, 다시 정렬 기준 클릭해서 이번에는 수정한 날짜로 클릭해 볼게요. 그럼 오늘 만든 한자와 특수문자가 먼저 올 겁니다. 반대일 수도 있긴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보는 방식도 내가 정렬 기준에 따라 정할 수가 있는데, 간혹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 저장할 때 내가 만든 순 아니면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하고 싶어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이게 정렬 기준이 만든 날짜도 있고 수정한 날짜도 있어서 수정한 날짜 기준으로 하면 갑자기 순서가 바뀌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또는 제가 예를 좀 해드리려면, 지금 제가 수업하는 그건데 올해 수업했던 내용들인데, 작년에 수업했던 내용들인데 그 순서대로 번호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게 해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수정한 날짜나 만든 날짜로 안 돼요. 이럴 경우에 앞에다가 번호를 붙여주시면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안 나와요. 그럼 앞에다 이렇게 다 번호를 붙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하는 순서대로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갑자기 왜 빠졌는데. 자, 이것도 만약에 내가 만든 순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정렬의 기준을 수정한 날짜 혹은 맞는 날짜로 정렬을 하면 되고, 그래도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파일의 이름을 바꿔서 숫자를 붙여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자, 오른쪽에 X 눌러서 닫아줄게요. 자, 그리고 USB를 선생님 제거해야 된다고 많이들 배우셨죠? 처음이신 분들은 안 배웠을 거야. 당연한 거야. 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USB 제거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 안 하나 별 차이 없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거 제거를 하면 안전하게 파일 뻑 안 나간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아니래. 그거 아니래요. 그래서 그냥 뽑으나 안 뽑으나 고장 날 건 고장 난다 생각하시고, 중요한 파일들은 여러 개로 백업을 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백업이 별개 백업이 아니에요. 저장 파일을 2개 만드는 게 백업이에요. 내가 USB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럼 USB 하나 더 꽂아가지고 그 옆에다 복사해 놓으면 그게 백업이에요. 말이 어려울 뿐이지. 저도 처음에 컴퓨터 배울 때 백업하라 해가지고 그게 대체 뭐예요? 백업이 있어요? 그 물어봤는데 그거래. 그냥 말이 좀 어려울 뿐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